안녕하세요. 로봇 언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건문에 대해서 다루어 볼 텐데요. 바로 조건문 예제를 작성하고 실행해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new 파일로 에디터를 실행시켜 주시고 이어지는 코드를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코드죠. 점수를 입력받아 스코어에 저장을 하고 만약 90 이상이면 프린트 A, 그리고 80 이상이면 프린트 B, 70 이상이면 프린트 C, 이렇게 등급별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어떨까요? 바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0점을 입력을 해볼게요. 이상하게 ABC 3개가 다 나타나죠? 그럼 다시 이번에는 95점을 한번 입력을 해보죠. 역시나 ABC가 나타납니다. 그럼 다른 조건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85점. BC라고 나타나네요. 이번에는 그럼 70점 이상으로 73점. C 이렇게 나타나네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if가 여러 개 있는 상황일 때 이 if라는 명령어는 이 if들끼리는 서로 상관이 없이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성한 if문 3개는 이 스코어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기준으로 동작하는 구조라서 뭔가 서로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변수만 같은 걸 사용을 할 뿐이지 이 3가지 조건은 서로 상관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행한 예제를 기준으로 해서 90점 이상이 입력되었다라고 하면 이 조건이 맞으니까 실행이 되는데 얘네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90점 이상이 되어서 얘도 실행이 되고 또 90점 이상이 되어서 역시나 여긴 70점이 90점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 되죠. 얘도 실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모든 조건이 만족되어서 A, B, C 모두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80점을 예를 들어 입력을 했다고 하면 이 조건은 이제 틀려서 실행이 되진 않습니다. 80점은 90점보다 작으니까요. 하지만 80점 이상이라면 이 부분은 맞기 때문에 B가 출력이 되고 또한 이 위에와는 상관이 없이 얘도 확인을 하는데 80은 70보다 크니까 역시나 이 부분도 실행이 돼서 B, C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예상하고 원하는 결과는 점수에 따라 등급이 구별돼서 출력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조건문 역시 존재합니다. 바로 else if 조건문과 else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else if에 대해서 다루어 볼 텐데요. 백문이 불여일견 바로 이 코드에 적용시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방금 작성한 코드의 두 번째와 세 번째 if문을 else if로 바꿔 올 텐데요. 우리가 else if라고 하면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사실 파이썬에서는 이 else if를 줄여서 elif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else if라고 단어를 말을 해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if를 else if로, 세 번째도 else if로 바꿔주신 다음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똑같이 이번에 100점을 입력을 해보면 A만 나타나죠.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한 85점 정도를 입력을 해볼게요. B만 나타나고 C는 나타나지 않죠? 다음 마지막으로 73점. 당연히 C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결과가 아까와는 다르게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대로 각 조건에 해당하는 등급 하나씩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else if가 해주는 일인데요. else if 명령어는 바로 그 단어 뜻 그대로 아니면 만약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서로 연관성이 있는 자료들, 즉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하나를 고르는 상황일 때 이 else if를 사용해 if 첫 번째 상황의 조건, else if 두 번째 상황의 조건, else if 세 번째 상황의 조건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해서 만약에 1번 상황이라면 요 일만 딱 하고 2번 상황이라면 이 일은 하지 않고 이 일만 진행을 하고
그리고 3번 상황이라면 이 위의 부분은 실행하지 않고 세 번째 상황만 실행하는 방식. 그래서 이 이전 조건문의 참, 거짓 여부에 따라 맞는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동작만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조건문으로 판단할 때 맞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 꼭 해야 할 일을 지정해 줄 수 있는 else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lse문은 아니면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구조상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서 if문의 조건식에는 맞는 말, 즉 이 부분이 참이라면 1은 하고 2는 하지 않으며 만약에 이 부분이 거짓이다. 그러면 1을 하지 않고 무조건 2를 하게 됩니다. 즉 할 일 1이나 2를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else if를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다가 자, 이러한 형태로 elif를 추가를 해두면 자, 첫 번째 조건식이 맞으면 이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첫 번째 조건식이 실행이 되었으므로 나머지는 모두 확인이 하지 않고 실행이 되지 않죠. 만약에 두 번째 조건식만 맞다면 이 일은 하지 않고 2번을 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역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맞다면 3만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틀렸다면 무조건 할 일 4가 일어나게 되는 형태인 것이죠. 즉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else를 이용해 동작시키도록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럼 이제 이러한 조건문들을 활용한 간단한 예제를 통해 조건문의 실제 사용 방법과 조건문에 사용되는 연산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코드를 작성해야 하니 에디터를 준비해 주시고 이어지는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해주고 run 모듈을 해준 다음 나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UI에 해당하는 5살 제대로 결과가 나타나죠? 구간별로 한 번씩 다 해보도록 하죠. 다음에 15살 자, 학생 구간이 나타나고요. 다음에 자, 성인이라고 잘 나타나고요. 자, 노인이라고 잘 나타나죠. 그런 다음 마지막에 말도 안 되는 숫자를 한번 입력을 해보면 나이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라고 이제 잘못된 상황까지 결과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 and와 or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두 가지 모두 여러 개의 조건을 판단해야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예를 들어 새 옷을 살 때를 생각해 봅시다. 디자인만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른다면 사이즈가 맞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사이즈만 가지고 옷을 고른다면 옷들끼리 서로 어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자연스럽게 디자인과 사이즈를 같이 조건을 정해두고 옷을 사게 됩니다. 컴퓨터에게 명령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조건들 속에서 상황을 판단해서 일을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조건식을 동시에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and는 그럼 어떤 상황일 때 사용을 하냐 하면 이 and 왼쪽과 and 오른쪽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안의 내용을 동작하게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여기 유아 조건을 예를 들어 보면 이 왼쪽에 조건식만 있다고 하면 0보다 크기만 하면 모두 유아로 취급이 되는 거죠. 즉 30살도 유아로 나올 수 있고 20살도 유아로 나올 수가 있고 100살도 유아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아 범위에 해당하는 7살 이하라는 조건을 추가를 하고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모두 맞는 경우에 유아로 판단할 수 있도록 and로 묶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조건을 이렇게 AND로 묶어서 범위를 지정을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맞는 경우에 학생, 성인, 노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에 있는 이 5월 연산자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걸까요? AND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ge는 0 이하이면서 age가 100을 초과하는 나이일 경우 나이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0보다 이하, 100보다 큰 숫자를 동시에 해당하는 숫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즉, 이 5원은 AND와는 다르게 두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 조건식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이 아래 내용을 실행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age가 0 이하인 경우이거나 또는 age가 100이 넘는 경우에 해당하면 잘못 입력되었다고 출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를 0이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왼쪽의 조건식이 참이어서 잘못 입력했다고 결과가 출력이 되고 또는 나이를 200, 300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이 부분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잘못 입력했다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예제를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윤년을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년이란 아주 쉽게 말해 2월 29일이 있는 연도를 윤년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고 이 공전이 대략 365일이기에 이를 1년으로 나누어 살고 있는데 완벽하게 365일이 아니라 조금씩 어긋날 수가 있어서 이를 일정 기간마다 윤년으로 지정해 2월 29일이 추가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략적으로는 4년마다 한 번씩이라고 보면 되긴 하지만 정해진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400의 배수인 연도. 그러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닌 연도. 이 1번 조건이나 2번 조건을 만족하는 연도를 윤년이라고 부르며 2월 29일이 추가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코드로 만들어서 컴퓨터에게 한번 판단을 부탁해 보도록 합시다. 이전에 작성했던 이 코드들은 지워주시고 새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퍼센트 연산자는 연산자를 배울 때 설명했었던 부분인데 기억이 나시나요? 이 수를 뒤에 있는 수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주는 연산자가 바로 이 퍼센트 연산입니다. 그래서 2열, 연도를 400으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다면 즉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없으니까 나누어 떨어진다. 배수 관계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연도가 400의 배수이냐 라고 물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작성을 해보죠. 자, 이번에는 이 앞부분은 4의 배수이라면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느낌표 눈이 들어갔죠. 즉 연도를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라면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즉 이거는 100의 배수가 아닌 경우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또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한 다음 연도를 한번 입력해 봅시다. 자, 먼저 올해인 2020년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윤년이라고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조건은 첫 번째 조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400의 배수가 아니죠. 하지만 두 번째 조건인 4의 배수이거나 100의 배수가 아닌 것에는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행되어서 윤년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올해 잘 생각해보면 2월 29일이 있는 연도였죠. 그러면 몇 가지 상황을 한번 더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run. 그러면 2200년도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윤년 아님이 나타나는 거죠. 400의 배수는 아니고 그 다음에 4의 배수이긴 한데 100의 배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조건이 틀렸기 때문에 이것도 실행되지 않고 여기도 실행되지 않아서 결국 else가 동작, 윤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한 번 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년대에는 윤년이었을까요? 윤년이 아니었을까요? 윤년이었네요. 즉, 얘 같은 경우는 400의 배수인 연도에 속하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만족을 해서 윤년이라고 출력되게 되고, 나머지 조건은 이제 위쪽이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 판단을 하지 않고 지나치게 되어서 요 프린트 윤년 하나만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문과 조건식을 잘 활용하면 지금과 같이 번거로운 계산이나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컴퓨터가 동작하고 그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 배워본 조건문 if와 elif, else와 조건식들은 파이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프로그래밍에 있어 다양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배울 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 번 처리해야 하는 일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반복문 while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